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친구란 성경 말씀 읽으신 봉독해 주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좋은 친구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해주시는 말씀이 아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대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받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미동맹 강화예배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 미국인데 미국이 빠졌어요. 거기 말이죠. 네. 이 미국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아주 은혜의 나라고 또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 중에 좋은 친구입니다. 옛말에 부모 팔아서 친구로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 그렇지만 그 친구도 그렇게 이제 귀중하다 그런 얘기인데, 사람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게 귀한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한국이 이 미국을 만났다는 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오늘 이 미국에 대해서 세 가지 감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137년 전에 여기 맥클레이라는 그 한국의 목사가 일본에 대사로 왔는데, 그 맥클레이 박사가 그 감리교 목사인데, 이 사람이 고종 황제를 와서 만나가지고 한국에 병원하고 학교를 소개해달라 그걸 윤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한테 허락을 받고 그 미국에 이제 그 본부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펜젤라 온도우드가 85년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이 근대사의 그 유명한 사람들, 서재필이, 이승만이, 김구, 이상재, 안창호, 윤치호, 또 유관순이, 김환란이, 김영신이, 이제 안중근이 할 것 없이 아주 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이렇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7년 전에 맥클레이 박사를 한국에 보냈다고 하는 건 그렇게 귀중한 것이고, 물론 그 다음에 이런 거가 들어왔지만, 그리고 나서 또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그렇게 치하해서 처녀들은 다 정신대로 가고 총각들은 전부 다 정령을 뽑아가고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는데, 그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지고 나가사키 떨어지는 바람에 일본이 항복을 해서 우리가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이 됐어요.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독립군들이 독립해서 된 게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미국의 불법 남침으로 6.25 남침으로 90%가 다 점령을 당하고 저 낙동강 밑에만 조금 남았었어요. 그냥 10%만 남았었는데, 그렇게 유엔군, 미군이 오고 메가더 장군이 5,000분의 1의 가능성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실현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서 정말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지금은 자유를 구가하고 살고,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4절을 통해서 좋은 친구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은혜를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미개한 나라가 무한히로 바꿔지고 가난한 나라가 풍요한 민족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4,200년 동안 이 단군 예래로 4,200년 동안 GNP가 25불 30불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3만 불이나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국에서 이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줬다고 하는 게 아주 너무 소중한 일이고, 그 중에도 수많은 사람, 지금 이제 1,000만 명의 교인들도 했지만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이승만을 배제학당에서 길러냈다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참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김동길 박사가 얘기하기를 우리 5천년 역사 속에서 이승만 같이 위대한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는 이승만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건데 이승만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이제 1875년도 황해도 거기서 이제 태어났는데 3월 26일 날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다가 여기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이제 서울 후암동에서 자랐는데 만 20대 되전에 그가 배제학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이제 1895년도입니다. 7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배제학당에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아주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왕이 통치하는 세상이 됐었는데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왕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나라가 돼야 우리도 영국처럼 미국처럼 잘 살 수 있다.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만민공동을 만들고 신문사를 만들어가지고 만민공동에서 뭘 강조했는가 하면은 이 왕권을 국민에게 돌려라. 이거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사형 언도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양평대군의 16대 손이기 때문에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은 면하고 무기징역으로 이제 그 한성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참 아주 죽고 싶은 마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아펜젤라가 성경을 전해줬어요. 성경을 전해주고 책을 계속 전해줘가지고 그 옥중에서 한 3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꿈을 갖기 시작했는데 무슨 꿈을 가졌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을 성경에 입각한 그런 바로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 제2국가를 만든다. 이런 비전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아주 굉장히 귀중한 책입니다. 지금 책 많이 나왔는데 그 책을 좀 사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영어 사전을 또 만들었어요. 그 양반은 그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영어 선생이 된 사람이에요. 아주 천재 중에 천재지요. 그러니까 그 배제학당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영어 선생이 돼가지고 학생이 선생 노릇하면서 3년 동안을 공부 특별 대접 받아가면서 3년 동안 공부를 했고 미국에 가서 5년 만에 워싱턴 학사, 그 다음에 하버드 석사, 푸른 대학에서 정착사 5년 만에 이 세계에 났다는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한 분이죠, 진짜. 그런데 거기서 이 한성 감옥에서 옥중에 있으면서 책을 2개를 만들고 그 선교사들이 보내준 책을 다 읽고 거기다 도서관을 만들고 거기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남궁씨라든지 이상대 씨라든지 다 그분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하다가 거기 갇혔는데 그분들이 이승만 전도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청나라도 일본한테 지고 러시아도 일본한테 지고 그 일본 놈들이 얼마나 그 행패를 했는지 고종 황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제 일본도 일본한테 청나라도 중국도 지고 러시아도 졌으니까 어디 가서 도움받을 데가 없고 오직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특사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면 좋겠냐 그러니까 민영환이가 이승만이가 영어를 제일 잘하니까 이승만을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이는 이제 무기징역을 사는 사람인데도 다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승만이가 특사가 돼가지고 5년 7개월을 살고 미국으로 특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좋을 때예요. 왜 그런가 하면 동경에 화산이 나가지고 폐허가 됐는데 미국에서 도와줘서 동경을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정말 그 배신할 수가 없고 미국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주 관계가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얘기를 했지만 별로 이제 별 반응이 없었고 그렇지만 이승만에게는 아주 조롱이 기여한 게 뭔가 하면 그 미국 가는 옛날에 뭐 비행기도 꾸를 때니까 정말 그 몇 달씩 가야 되고 그런 판인데 거기를 미국 갔다고 그러는 게 기적이죠 진짜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워싱턴 대학에 가서 학사하고
다시 하버드 가서 석사하고 푼돈 와서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완주에 간다로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밝혀져가지고 일본에서 30만 불의 예 저기서 붙은 거 이게 말이죠. 30만 불. 그래서 30만 불이면 지금 300억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때 30만 불 말이죠. 현상금. 예. 현상금 붙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저 일본에서 연회를 하니까 연회 회원으로 가는 걸로 가장을 해가지고 연회 대표로 그래서 그 하와이에서 연회를 하는데 선교사들 통해서 그래서 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하고 이 3.1운동을 일으키는데 그래 거기서 아주 그 이승만이가 혁혁한 공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각 도시, 각 지역마다 임시정부 8개가 생겼어요. 네, 8개가. 생겼는데 그것을 9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8개가 전부 다 통합을 했는데 거기에 초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동이라고 하는 저 연해주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그 임시정부의 사람 이제 대표였는데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뭐 안창호라든지 전부 다 그 각계각층에 전부 다 그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다 이제 맡아가지고 상해에서 임시정부로 하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면 이 일본을 우리가 쳐부셔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고 우리 소련을 좀 얻고 소련하고 우리 일본을 치라 그랬는데 그때 그걸 반대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소련이 일본한테 싸워서 졌고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일본 놈보다 더 나쁘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잘못된 거의 부당성 이 공산주의라는 건 이 땅에 있는 그 이념주의 가장 나쁜 바이러스 독한 바이러스가 공산주의다. 그거를 이승만이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 공산주의 부당성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2023년도 3월 태평양잡지에 나왔습니다. 공산주의의 잘못된 부당성에 대해서 공산주의는 독한 바이러스 중에 바이러스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바이러스다. 그렇게 이 이승만 박사가 그 태평양잡지에 냈는데 첫째,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막 죽이는 거. 예. 교회가 노동자의 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부자하고 지식인들을 2,700만을 죽인 게 바로 레닌이잖아요. 레닌. 그리고 스탈린은 4,500만을 죽이고 모택동은 7,000만을 죽이고 저 베트남의 호치민은 900만을 죽이고 김일성도 800만 죽이고 폴포트는 240만을 죽이고 저 카스트로는 정적 다 죽이고 이 공산주의 지도자가 되면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스탈린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한두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이고 많이 죽일 수 있고 영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를 그냥 판에 죽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부자의 재산을 뺏어서 나눠갖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리고 부자를 죽이고 지식인을 죽이고 교인들을 죽이고 이게 바로 이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악한 바이러스다.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손잡자고 보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탄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탄핵당한 사람이 이승만이 그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와이로 가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41년도 6월달에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다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6월달에 그게 이제 출간됐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이 그 동경이 다 펴가졌을 때 미국이 돈을 다 걷어가지고 그 동경을 복구해줬는데 어떻게 일본이 미국을 침략하냐 이래가지고 귀뚱으로 생각 안 했는데 그 책이 출간한 지 6개월 만에 12월 7일 날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하룻밤에 해군이 2,4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대동아전쟁, 태평양전쟁이 시작돼가지고 4년 동안 그렇게 끈질기게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
그 책이 이제 첫 번에 우습게 생각했다가 그 책 떼어졌잖아요. 이래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 그 이승만이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장래를 다 알고 있고 국제정세에 따른 사람이냐 이래가지고 이승만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을 루즈벨트가 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말면 무슨 얘기 나오는가 하면 일본이 이렇게 침략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미국한테 진다. 예, 자유국가한테 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대한민국도 독립이 될 것이고 고요한 아침 나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게 그 마지막 그렇게 결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긴다고 그러니까 루즈벨트도 아주 좋은 거지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가 영국의 처칠과 중국의 장개석을 불러가지고 이 한국을 독립시키자.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서 43년도 11월 24일, 27일, 3일 동안 회의를 하면서 한국을 독립을 시키기로 결의됐습니다. 그리고 44년도 11월 미국 우표를 만드는데 한국 독립을 위해서 미국 국민이 기도해달라. 그걸 우표에다가 만들었어요. 이게 아주 보통 일이 아니죠. 미국에서 이게 한국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우표를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이승만의 영향이 그렇게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스탈린이 알고 이거를 방해하려고 이 한국 독립시키는 걸 방해하려고 이 엘조이스라는 국무부 차관이 있었는데 미국 국무부 차관 이 사람이 이 동북아의 책임자였습니다. 엘조이스가. 근데 이게 공산주의자였고 이게 바로 스탈린이가 심어놓은 미국에 심어놓은 간첩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엘조이스를 불러서 자 이렇게 이 한국을 독립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얄타 회담을 열고 얄타 회담에서 장개석을 빼고 저 영국의 처칠과 저 미국의 루즈벨트를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태평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소련에서 참여해준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대신 이 38 미국은 우리가 관리하게 된다. 이걸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8선이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후에 그 엘조이스는 간첩이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처형을 당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45년도 8월 6일 날과 9일 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두 발이 투하되니까 할 수 없이 일본 천황폐하가 이제 항복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주 독립이 됐는데 이 소련에선 바다로 육지로 들어와가지고 8.15 해방이 되고 24일 날 벌써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 들어왔어요. 미국은 그 다음에 9월 25일 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 늦게 소련군보다. 근데 이 소련에서는 와서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공산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에 거기서 소련에서 공부한 박헌영을 시켜가지고 남로당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남한을 만들어서 남북한을 전부 다 완전히 공산화 시키려고 그렇게 교육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 달 늦게 나오고 그때 이승만이 미국에 있다가 이승만은 10월 16일 날 두 달 후에 해방하고 두 달 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이승만이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이 박헌영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박헌영이 여운형이하고 남로당을 조직했는데 미국에 이승만이가 남로당을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속인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남로당을 만들고 남로당 주석으로 이승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승만이가 이제 한국 입국하자마자 당신이 이렇게 남로당 주석이 됐으니까 취임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승만이는 공산주의는 세상에 가장 못된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걸 수락하겠어요? 안 하는 거지. 만약 그때 이승만이가 그 남당 주석에 수락하고 취임했다면은 남한까지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승만이가 그걸 허락을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승만이 원래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중심한 나라를 만들어 세워야 된다 하는 게 이승만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거절을 한 거죠. 그런데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그 영국, 미국, 소련 이 3개 정상이 회담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한반도는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고 그리고 고려연방제를 만들어서 이제 남겨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에서 뭐 공산주의 미주할 것 없이 왜 5년 동안이야 있냐? 우리가 정부 수립하겠다. 막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불러서 김일성이 박근혜를 불러가지고 신탁 통치 지지해라. 이걸 반대하지 말고 이 신당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남한까지 다 공산화하려고 하는 계략이니까 우리들은 지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 공산주의자를 다시 우리는 지지한다. 공산주의 지지하고 우리는 소련과 영원히 같이 하겠다. 이거를 미국 타임즈에다가 박헌영이가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려연방제를 만드는데 대의원을 뽑는데 소련에서 신탁 통치 지지한 사람들은 대의원을 뽑고 반대한 사람들은 안 뽑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완전히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미 군정청에서는 양쪽 다 아주 극단문제한테 빠고 중도적인 사람들로 만들어서 고려연방제를 만들려고 미국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소련에서는 완전히 공산화 시키려고 그 지지한 사람들만 대의원 자격이 있다 이래가지고 공산주의자만 뽑으려고 그러니까 미 군정청에서 소련의 그 계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승만이 주장대로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돼서 5월 10일 날, 48년 5월 10일 날 재원 국회의원들을 뽑게 됐는데 이거를 방해하려고 그래서 4.3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박헌영이 지령을 받은 그 제주도 남로당 대표 김달삼이가 그 350명에게 죽창을 들려가지고 4월 3일 날 새벽 2시에 파출소 경찰서를 다 습격을 해가지고 그 보초 쓰는 사람들 다 56명 승객을 다 죽이고 가족들을 다 죽이고 민주주의 다 찾아 죽이고 그리고 태극기 다 불태워버리고 인공기를 개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던 내가 바로 이제 그 사건이 이게 4.3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노무현 대통령 때 그 4.3 사건에 죽은 사람들 이거 다 민주화 운동하다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평화공원을 만들고 그 사람 다 의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때 비서실장인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이번에도 가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4.3 사건에 죽은 사람들은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5년 전에 16년 4월 1일 날 노무현이 김대중인 빨개들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가 동아일보에 냈습니다. 처음엔 그걸 국민으로 내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봐서 우리는 이거 내면 우리 신문사 문 닫는다고. 그래서 동아일보 가져갔는데 동아일보도 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자료를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김대중이가 빨개고 노무현이가 왜 빨개냐. 그거를 자료 내가 전부 다 자료를 다 줬는데 이건 다 빼고 4가지만 내면 내주겠습니다. 그래 이 김대중 노무현이 규탄하는 거 이북의 핵을 규탄하는 거 그때 4월 13일이 바로 20대 총선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였는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이석기 같은 간첩이 절대 등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500만의 이북 동포들도 우리 동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권을 우리가 보장해야 된다. 요 4가지만 내주고 그 자료는 다 빼야 된다. 그래서 내라. 그래서 그거를 냈는데 제가 그때 테러당할 죽을 생각을 하고 낸 거예요. 왜 그런 거면 지금은 지금 다 주사파들 다 알게 됐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김대중의 노무현을 하는 신청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러당할 생각을 하고 제가 내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구국기도를 목사님들 많았고 구국기도를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민족대회라는데 여기서 남한에서 600명을 초청하고 거기 대표로 간 사람이 김구하고 김규칙하고 김원봉이에요. 근데 이 김원봉이는 거기서 그 집회 끝나고 내려오질 않고 김구하고 김규칙은 내려와가지고 좌우 합작 운동을 한 거예요. 좌우 합작.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다 같이 하나가 되는 한민족이다. 좌우 합작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건 공산주의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죠. 그런데 이 김구가 그걸 주장을 하니까 이거 안두희가 누군가 하면
김구 선생은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주희가 김구 선생을 죽인 거예요. 이 김구 선생은 아주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철저한 독립운동가고 민족주의자지만은 공산주의를 몰랐던 거예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랄하고 독한 건가, 잘못된 건가를 몰랐었어요. 애국자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좌우 합작을 주장하고 이제 그렇게 된 게 바로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지원 국회의원 선거를 못하게 하려고 김구들이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지원국회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 그 국회의원 선거를 안 한 데가 이북하고 제주도만 안 한 거예요. 제주도 못하게 해가 전부 다 거기 다 그 남로당이 싹 기관 잠룡하고 태극기다 불태우고 인공기 개항하고는 이북의 지령을 받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군인들이 들어가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양민의 죽은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그 다음 그랬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이 제주 4.3 사건은 빨갱이들이 민주인사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엄령을 선포해서 진압 과정에서 죽은 거는 그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별도고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재원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31일 날 이제 처음으로 국회의원들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맨 처음에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의장이 됐는데 거기서 이운영 목사라고 동대문 감리교회 목사였었는데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운영 목사가 최초에 이제 여기 국회의원 선거 해가지고 회의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제 한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거기서 30명을 뽑아서 지원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법을 만들고 조직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6월 30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박사가 96명 중에 180명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만들게 돼가지고 8월 15일 날 이제 그 선포식을 하게 돼서 이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소련, 중공 근처에 있는 나라는 다 공산화됐는데 대한민국만 안 된 겁니다. 전부 다. 그 지도를 놓고 보세요. 사실 새빨간데 그냥 대한민국만 파랗게 조그맣게 남은 거예요. 이거는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군정청에서 미국 군정청에서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이제 미군 철수한다 그래서 49년도 6월 30일 날 미군이 철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김일성이가 소련 가서 탱크하고 다발총하고 이제 그 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이 탈환되고 한 달 만에 그냥 저 낙동강만 알로 다 전부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90% 이상이 지금 완전히 공산된 거잖아요. 그런데 미군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들어와가지고 55일 동안을 거기서 다부동 전투에서 55일 동안 버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가능성을 바라보고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가지고 9월 28일에 여기 서울을 수복하고 한 달 만에 압록강까지 나간 거예요. 갔는데 이 중공군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메가더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5가지를 주문했는데 트럼프 정부에다가 저 군사기지의 한방, 보급기지의 한방 떨구고 창개석 군대로 하여금 본토를 침략하게 만들고 미 해군들로 연안을 다 점령해라. 그러면은 이 모택동 정권은 금방 무너진다. 그거를 주장했는데 그때에 트루만 정부의 간첩들이 있어가지고 그저 어떻게 메가더는 그날 호전주의자니까 전쟁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걸 못을 뺏겨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메가더 장군을 51년도 4월 11일 날 못을 뺏게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냥 모택동은 무너지고
장개석이가 중국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장개석하고 이승만하고 무슨 약속했는가 하면은 동북 삼성, 길림성, 아까 그 찬송 부른데 그 길림성이잖아요, 거기. 그런데 저 선구자방, 성무산 노래가 그 길림성의 동북 삼성 전체가 고구려 땅이기 때문에 이건 한국을 돌려주기로 약속됐던 겁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만 되는 게 아니라 옛날 고구려 땅을 다 찾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메가다 말을 안 듣는 바람에 지금 이게 남북이 이렇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일한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미국의 은혜라고 하는 거, 선교사 보내준 것도 귀하고, 그렇게 6.25 때 우리는 완전히 공산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막아준 것도 귀하고, 또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맺어가지고 7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룬 거, 우리는 4,300년 동안에 930번을 침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5년에 한 번 꼴 침략을 당한 겁니다. 5년에 한 번 꼴. 근데 우리는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이게 누구 덕이에요? 이게 미국 덕이에요. 미국이 아니면 볼 것도 중국이 일본은 가만 놔두질 않는 거 이게 말이죠. 근데 이 미국이 한미동맹을 맺어 미국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건데, 지금도 그걸 모르고 종전선언을 얘기를 하고 미국 물러가라고 그러고 이런 배은망대가 어디 있어요. 그놈들은 전부 다 빨갱이들이 이북 써놓으면 간첩이고, 간첩이 아니면 간첩한테 흡수된 사람들, 그런 놈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경제대국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보냅니까? 미국이 4만 명 보내고 우리는 선교사 3만 명을 보냈는데, 미국은 3억 2천에서 3억 2,500에서 4만 명이고 우리는 5천만에서 3만 명이에요. 그래 미국보다 우리가 몇 배를 더 보내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이 미국 한미 동맹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0대 강국이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 두뇌가 뉴욕을 갔다 왔어요.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가서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그 뉴욕에 가보니까 너무 허술한 거야. 아이고 목사님 미국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 한국만도 못했더라고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옛날에 벌써 몇백 년 전에 만든 도시고 우리는 지금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가 몰라요 지금 말이죠. 세계 댕겨봐도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백두산에서 나오는 물이 서쪽으로 간 건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 간 거는 두만강입니다. 이 산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넘쳐서 이렇게 잘 나오고, 그냥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어떤 나라는 그냥 1년 내내 뜨겁고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춥고 말이지. 예? 이 사시계절이 없는데 여긴 사시계절도 분명하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거 몰라요. 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을 우리 2세들에게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 문정권 5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계, 법조계, 노동자 값이 싹 공산화 돼버렸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이죠. 아니 법에 6개월 내에 부정선거는 싹 해결하대. 다루는 게 아니라 해결을 끝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BBC 그 방송국에서 한국이 망하는 거는 법원 때문에 망하는 거다. 법원에서 법치가 무너졌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대 장대에다 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지가 달아서 죽은 것처럼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문재인뿐 아니라 김정은이 저 신승까지 다 손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나는 확신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참 귀하지만 이 미국의 은혜, 이렇게 선교사들 보내줬지, 8.15 해방도 지켜줬지,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게 해준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미동맹 강화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지만, 그러나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함께 하면, 마음에 합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게 될 걸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도 공로도 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137년 전에 맥클레이 박사를 보내주시고 고종황제를 통해서 이렇게 의료사업, 교육사업을 윤화해주고 아펜젤러 운동도가 와서 배작당을 세우고 이화학당을 세워서 사람을 길러내고 광해원과 시어원을 만들어서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정동교회와 생문안교회를 만들어서 한국에 6만 5천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다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이 김일성이 불법 남침으로 90%가 다 공사가 됐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군인을 보내주고 유엔군을 보내주고 메가다 장군을 통해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서울이 수복되고 압록강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중공이 개입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7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우리는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배은망덕한 반미주자들을 하나님 척결해 주시옵시고 저 시진핑체제가 무너지고 김정은이가 무너지고 문재인이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